예, 박종희 한판송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한 노코 대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을 소개해드리고 바로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당원권 정지 2년 이제 중징계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장성초 소장님은 훈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우리 장 소장님부터 말씀을 주세요. 예. 좌청과 공격은 이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이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되신 거예요. 대통령으로 출마하셔도 지금 인지도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진짜. 훈장 받은 거예요. 아니, 훈장. 완전히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야 뭐야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진짜 뭡니까? 지금 며칠째 지금 김종혁 전 최고 지금 당으로부터 부당한 징계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거 예. 가지고 예. 모든 이제 시사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 인지도 확 올라간 거라니까요. 지금 댓글에도 이제 김종혁 최고님 화이팅 힘내세요라는 제가 댓글이 봤을 나오는데. 때는 이호성 당무감사위원장한테 감사패라도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주셔야 된다. 어떤 말이라도 전해드려요. 그렇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아이고 좀더 하지 마세요 진짜. 자, 우리 민주당 입장 지금 우리 박선희 시장님이 뭐야 이거. 힘드시죠? 예, 에너지 드링크를 네, 방송 에너지 중에. 드링크. 예. 자, 우리 맥 소장님. 예. 자, 이 국민의힘 상황을 맥을 짚어 주세요, 지금. 뭐 이제 훈장 얘기를 하는데요. 예. 차라리 이런 훈장은 안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상 옳은 소리 쓴 소리를 당내에서 하는 정치인들이 당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그 당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 이준석 그 당시 대표도 어떻게 해서 날렸는지 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어요? 나락으로 갔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윤석열을 닮았다. 무지함과 무도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저는 뭐 당무심사의 그 결과라고 보는데요. 예. 사실 당에 조금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2년 당원권 정지를 요청한다는 정도의 수준. 이게 공당으로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야 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싸우니까 선거를 앞두고는 뭐 내심 그냥 뭐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하겠지만 정치를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기본도 모르는 그 정당 운영을 보면서 너무 국민의힘이 한심하게 가는구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김종혁 최고. 일단 저는 좀 되게 죄송해요. 또 죄송한 건 뭐냐면 사실 지금 그 민주당이 그 통일교 게이트 때문에 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그리고 있죠. 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것도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민주당한테 그 긍정적인 소재가 아니에요. 예. 그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공격할 만한 그런 거리이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이 건이 없었으면 아마 그 논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제 논의를 하면서 이 당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좀 저 때문에 실기 어떤 우리가 그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시점을 놓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번번이 우리가 공격할 때만 되면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엉뚱한 거를 화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람을 빼는지 그것도 정말 신기할 지경이에요. 예. 김현지 씨하고 대장 상속 포기. 토지거래 허가제 이것 예. 때문에 정말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계속 공세를 할 수 있는 와중에 예.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면회를 가서 예. 바람을 확 빼버리고 그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그것도 정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밤 12시에 대한민국 검찰 자살했다는 걸로 해갖고 불을 지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이런 얘기 함으로써 결국 또 되치기 당하고 예. 뭐 그 이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고비마다 엉뚱한 수를 던짐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 기회를 다 상실하게 만드는데 이번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도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 그 통일교 게이트가 활짝 열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저에 대한 어떤 징계 그것도 뭐 누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좀 이상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징계를 강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또 잃어가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정무적 판단이 뭐지? 아니 저에 대한 징계를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점도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공격할 때냐 아니냐. 그러면
근데 좀 이상하게 그런 정무적 판단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박 들어요. 실장님,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엔 당권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죠. 당권 유지?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을 어떻게 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 관련된 걸로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굳이 여기서 당내 분란을 왜 만드느냐. 어. 앞서 김종혁 최고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 일이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거기에 대상이 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잘못한 게 전혀 아니고 예.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지금 본인 자리가 흔들린다. 어. 얼마 전에 이제 초재선 의원들 얘기도 있었고 예.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장동혁 메시지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강하게 자기에 대한 비판 세력에 더 재갈을 불림으로써 본인의 당권을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저는 근데 보면서 사실은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 의원님들은 이러한 그 당의 처분에 대해서 왜 조용하실까? 저도 의아해요. 왜 조용?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그 사과를 요구하고 당의 어떤 방향을 전환하라고 외쳤던 의원들이 네. 그래도 그나마 한 25명에서 40명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허. 포기했나? 아니면 아예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의 당권 유지를 위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박 시장님 말에 저는 동의하는 바는 예. 사실 당권이 흔들렸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맞아요. 막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예. 앞에 예를 들면 윤한홍 의원이 똥 묻은 게 발언도 하고 권영진 의원이 당신 지도 체제로 가면 2석밖에 이번 지방선거 못 온다 이렇게 강력하게 흔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뭘 했느냐? 그 와중에 김민수 최고와 장해찬 예. 씨를 부원장, 여의도 여의도 부원장이랑 그다음에 국민소통 특별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예.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방향성을 확실히 받고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급하게 당무위를 착수해서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요. 예. 이거는 일단 사실상 윤리가 열리기 전인데 예. 화재 전환 플러스 겁방용이다. 겁박. 왜냐하면 지금 윤리가 구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잠깐 홀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질극입니다. 친한계의 김종익 전 최고를 인질극으로 두고 여론도 살피고 본인의 당내에 대한 당권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헤게모니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라서 저는 이게 겁방용으로 꽤 한 달 이상 갈 것 같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손을 못 대잖아요. 근데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 같아요. 장 소장님 분석해 주세요. 이호선 위원장의 저러한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예.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요. 저는 저분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 과정 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상계엄을 합법이라고 옹호했어요. 그리고 풍랑 속 위기에 처한 배를 구하려던 선장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을 했고요. 예. 국민 저항권 행사, 헌재를 공격해라 막 이제 이런 국민저항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광훈 씨가 얘기했던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 전광훈, 전한길, 2호선 뭐 이런 분들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인데 예. 저러한 비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김종현 최고위원님께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가했다고 그래서 기죽지 말고 또 오히려 훈장으로 생각하시고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른 말, 옳은 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앵커님 지적대로 이때 이제 실망스러운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이에요. 예. 제가 이제 계속 이미 12월 3일을 기점으로 장동현 대표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다. 예. 실제 변화를 촉구하고 장동현 대표가 변화를 보이는 어떤 모션을 취하는 게 가장 나쁜 거다. 왜냐하면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척을 할 뿐입니다. 이미 12월 3일에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1야당 대표 또는 어느 정도 제도권의 이런 주요 인사라고 볼 수 없는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재선들 만나고 초선들 만나고 이런 게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마지막 대화다. 그럼 인정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사실 나서기 귀찮거든요. 의원들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만약에 실패해요.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만약 계속 가요. 그럼 혹시 나에게도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을 겁니다. 예. 모난돌이 정 만든다고 하니까 모나기가 싫겠죠. 그래서 아마 귀찮음이 더 많이 발동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변화를 촉구하거나 뭐 12월 이후부터 바뀌겠습니다. 다 의미 없는 말입니다. 이미 선을 한참 넘어갔어요. 예. 바꿔야 되는 거지 사람을 바꿔야지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김정혁 전 최고위원님에 대한 징계도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예. 여기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건 실망스러운 거죠. 근데 오늘 이분이 또 한마디 했는데 밖에 있는 저 50명보다 내부적 한 명이 더 무섭다. 해당형이 엄정 조치하겠다. 하나로 뭉치자. 뭉치세요. 아니 저는 당원이 아닌데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저, 그렇군요. 예, 전체 뭉치시고. 저는 이제 그게 저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예.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을 좀 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50명 밖에서 공격하는 50명보다 내부에서 안에서 한 명이 공격하는 게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우리가 뭉쳐서 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예. 그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107명이 지금 그 의원들 원내 의원들. 의원들이 모두 절벽을 향해서 가면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은 일로 가면 안 돼. 우리 큰일 나. 예. 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이 잘못 가고 있다. 민심으로부터 이반되고 있다.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을 너 배신자니까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우리가 외치는 대로 가. 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제 유리하게 지금 뭐 밖에서 공격하는 외식, 밖에 예의를 들면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입 꼭 다물고 내가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와 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방향이 옳으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 나와서 보여주는 것은 야 이게 당이 100몇 명의 의원이 있고 수십만 명의 당원이 있어도 당 지도부가 엉망진창이면 당은 망가지는구나. 그런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지금 엉뚱한 얘기 계속하고 있고 무슨 그 우리가 황교안이다나 외치고 앉았고 윤석열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저희 당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뭐 비유를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그 반 비유를 해드리자면 한 사람의 리더가 당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 혹시 그게 본인이 아닌지도 장동혁 대표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명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을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대표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김종혁 최고위원님을 그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세게 징계했겠느냐. 결국에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 못하게 할 거야. 그러한 전주곡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주곡이란 말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우리 김종혁 최고님을 징계를 한번 저쳐 진행해 보고 당내 본 반응, 거죠. 당내 네. 반응을 한번 보고 이거 미니까 밀리네. 네. 해서 그 다음 수순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뭔가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간을 보는 거 아니냐는 맞아요. 시각도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게 이제 겁방용이 겁방. 인질극을 벌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최종 목표는 한 명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죠. 근데 이게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기가 녹록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 윤호개인 세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 아니라면 이 같은 고초를 겪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직접적 타격 전에 인질극을 벌여서 겁박으로 던져놓고 예. 당내 상황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당원들의 의견도 살펴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압박을 주는 거다. 그러면은 당신 사람 살리려면 적당히 사과하고 머리 숙이고 들어와라. 라는 저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본인들도 윤리회를 즉각적으로 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그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예.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그 제가 그런 그 징계 그 권고를 받고 나서의 반응이라는 게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제가 아. 물론 언론 출신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예. 정말 그 우리 당 출입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당 출입 기자 뭐 일반 다른 쪽으로 떠났던 기자들까지 전화를 해서 아니 선배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면서 그렇게 울분을 토한 기자 후배들의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고 예. 또 과거에 굉장히 저는 저 사람은 태극기 아니셔? 라고 생각하는 분들까지 전화를 해서 아. 야 이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뭐 당내에서 싫은 소리였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겁박을 해? 뭐 이런 전화들 또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일반 뭐 당연히 이제 주변 분들 그 다 당과 관계 없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그 당장 요 앞에서 조금 아까 그 이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예. 어떤 분이 막 보시더니 아. 힘내세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런 분들 길거리에 자주 만나는 거 보면 그러면 아 이게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깨달아가고 있구나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예. 희망을 보고요. 왜 우리 당의 의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느냐 사실 저한테 전화 오는 의원들도 많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당내 있었는데 의원들이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뭐 어디다가 SNS나 페북에다 글을 올리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서운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도 지역이 있고 예. 지역 내에서 지역 구민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비상겸에 대해서 손은서 원내대표가 최근에도 사죄를 했지만 그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 제대로 안 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당에서 제대로 쓴소리 못했기 때문에 또 이게 후과가 있었던 것인데. 원래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예, 이게 기원전에 중국에 있던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당무감사위에서 이호선 위원장이 쭉 예. 얘기한 부분들 음. 뭐 장동혁 대표가 영혼을 팔았다. 뭐 줄타기 한다. 간신히 뭐 이런 걸 했다. 간신히 당선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 가지 뭐 하셨던 말씀이라고 해놓은 것들이 법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만약 법적이라면 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일단 법은 현재 개정은 사실적시를 없앤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맞는 말이거든요. 예. 허위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 뭐 조선노동당에 비유한 걸 가지고도 얘기했다는데 이런 입틀막이 조선노동당이 하는 거죠. 노동당에 비유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건 뭐냐면 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니 당성은 군사정권 때도 안 쓰던 단어인데 북한 노동당도 아니고 왜 그런 단어를 네. 쓰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노동당이다가 아니라 북한 노동당도 쓰는 노동당에서나 쓰는 당성이라는 표현을 왜 우리 당이 써서 오해를 받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파시스트적이라는 것도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말을 해야 된다면 이걸 파시스트적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당에서 밀어붙이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던 거죠. 네, 장 소장님. 구제불능당이라는 거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당명 바꾼다는데. 당면 바꾸면은 제가요 예. 진짜 립스틱 바르고 머리 파마하고 치마 입으면 예. 저를 여자로 볼까요? 네? 볼지도 여성으로 몰라요. 볼까요? 상상됐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네.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저런 메시지 주장 그대로 해요. 예. 저 인사들 그대로 있습니다. 장해찬, 김민수, 뭐 장동혁 이런 사람들 그대로 있어요. 이호선 예. 그대로 있어요. 예. 당명만 바꿔요. 그냥 메시지 똑같은데 그럼 국민들이 야 새로운 정당이구나. 우리가 이제 한번 기대 가져볼까? 그러겠습니까? 예.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요. 거지들이 자루를 찢는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해행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 보복 이런 심리에 의해서 김종혁 우리 전 최고위원님을 일단 희생양으로 삼은 거고 2차전, 3차전이 그대로 있어요. 2차전, 3차전. 2차전은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단계 게시판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3차전은 뭐냐면 공천, 지방선거?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 지금 당무감사 거의 다 끝났거든요. 아, 당무감사로 다 끝났어요 거의. 당협위원장들. A, B, C, D 다 지금 점수표까지 다 매겨놨어요. 그거를 딱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어디서 끊을까? 한동훈계 당협위원장 의원들 이 사람들 끊을까? 그거 가지고 또 협박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금 장동혁 머릿속에는 당을 나한테 다른 소리 안 하는 사람 일사불란한 체제로 만들겠다. 시범 케이스로 김종혁,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권한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윤석열을 닮았다고 제가 했던 거예요. 딱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 기분 나쁘면 바로 그냥 징계하고 입틀막하고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 내란이라는 걸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그대로 닮아서 그걸 답습하고 있다. 근데 그 정신 자체가 윤어게인이니까 그거를 계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명을 바꾼다는 거 보고 저도 코웃음을 친 게 말씀한 대로 주민번호는 그대로예요. 예. 241203 그대로 주민번호가 있는데 이름을 바꿔봤자 주민번호가 그대로면 바뀔 게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주민번호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꾸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네. 돌팔매를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명을 바꾼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전 약간 우스워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예. 당명을 바꾼다는 거는 예. 지금의 당의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외연확장도 계속 얘기하고 12월 이후로 바뀌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바로 지금 장 소장님 말씀대로 뭐 장해찬, 김민수를 당직에 임명하고 그다음에 김종혁 최고위원님 당무감사에서 정말 허무맹랑한 중징계 나오고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색깔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윤 어게인당이라는 거를 보다 더 명확하게 지지층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윤 당명. 어게인당 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윤당 이렇게 하나요? 네. 근데 본인이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할게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일단 안 맞잖아요. 예. 지금도 바로 어제 그제도 하는 일이 다른데 한쪽에서는 또 밝힐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예. 뭐 직접 본인한테 들은 거, 장동혁 대표한테 들은 건 아닌데 그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재판에서 그렇죠. 그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핵관 세력과 이렇게 거리를 계속 두면 안 된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서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기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에 그 봄에 만약에 풀려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득세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역전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나?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뭐 좀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잘 안 되니까 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저 의사진행 발언 짧게 예, 아니, 지금 30초. 제가 예. 이렇게 동접자분들 예. 댓글 쓰시는 거 보고 있는데 예. 명확하게 좀 이름을 지칭해서 해주십시오. 저 장씨인데 장 물러가라, 장 배신, 장 보기 싫다, 장은 입 다물어라. 장은 입다물어라. 저한테 하시는 건지 아, 장동현한테 웃길 하는지. 줄 아는구나. 아, 장 소장 아니지. 그래요? 그건 다행인데 그건 몰라요. 정확하게 더 나빠요. 정확하게 좀 지칭을 해주시기 아니겠죠, 뭐.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우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